서구 중리동에서 달서구 대촌동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 공사가 달서구 구간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공사 구간 인근 주민들이 보다 세밀한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지역 9개 광역기초의회 중 절반 정도는 의원이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더라도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원익위가 의정비 절반을 감액하라고 권고했지만 1년 넘게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구 중리동에서 달서구 대천동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 공사가 달서구 구간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당초 도심 구간을 피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보다 세밀한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구 열병합 발전소의 사용 연료를 대기 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벙커 시유 대신 LNG 즉 천연가스로 바꿀 계획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서구 중리동 정합소에서 대구 열병합 발전소까지 7.5km 구간의 가스 배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사 구간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인동 가스 폭발이 6기압 배관인데 그거보다도 7배가 넘는 43기압의 위험천만한 고압가스 배관을 도심을 통과 설치하겠다는 그런 작태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정말 분통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달서구 지역 공사는 달구벌대로 성주 방향 이곡동 부근 편도 5개 차로 중에서 2개 차로를 막고 진행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착공에 앞서 한국가스공사가 제대로 된 설명회조차 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번개불에 콩국 먹듯이 우닥닥 하고 그걸로 이제 설명회라고 그 가스공사 측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쪽 일부 주민들은 그런 것은 아니고 확실하게 안전 대책을 세워서 가스 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주민들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중 감시 체계를 수립하고 1일 이외 유인 순찰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시 필요한 안전벨브와 긴급 차단 장치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스 공급 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 여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매설이 끝나고 나면 가스 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순찰 또 인공지능을 통한 가스 누수에 대한 자동 점검 이러한 장치들을 2중, 3중으로 더 보완을 해서 주민들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스 공급 시설이 낯설고 자세히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이해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천연가스 공급시설 달서구 구간 건설 공사에 대해 주민들은 조직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지역 9개 광역기초의회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의원이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더라도 월급을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조례를 개정해 징계의원은 의정비의 최소 절반이라도 감액하라고 권고했지만 1년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의회 조례 제7조입니다. 비리 혐의 등으로 구금됐을 때뿐만 아니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그리고 여비까지 모든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 지역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만든 겁니다. 지난해 3월 출석 정지 등
징계의원에게 의정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조례 개정 권고 사항보다 더 강한 내용으로 의회 핵심 분야의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의원들 간 반목과 갈등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중구의회. 중구의회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2022년 7월 이후 30일 출석 정지를 받은 의원만 모두 3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총 1,000만 원에 가까운 의정비를 모두 받아갔습니다. 징계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 서구의회처럼 지방 의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만든 곳은 모두 5곳. 대구시 의회를 비롯해 중구의회 등 나머지 4개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방의회에 의원들이 징계를 받았을 경우 최소 50% 감액이라도 하라는 내용의 조례 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4개 의회는 1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출석 정지를 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의정 활동이 약간 정지가 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월급이 나가게 된다면 사실상 그냥 월급 받고 휴가를 다녀오는 게 아닌가, 징계를 받고 문제가 있었다 이건인데, 이제 이런 의원들에게는 이제 의정 활동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정 활동비도 지급하지 않고 좀 근신하는 기간에 징계를 받아도 월급은 그대로 받아가는 대구 일부 의회. 자기 일속만 챙긴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소멸위기 1순위 지역으로 꼽히는 군위군이 인구 25만 명 규모의 젊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가 TK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군위군을 첨단 산업도시, 글로벌 신공항 관문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 1순위 지역 군위군. 하지만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을 계기로 인구 25만 명 규모의 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가 수립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군위군에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구축 등 최대 20조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선 산업벨트 형태로 1차에서 3차까지 반도체, 미래차, UAM, 수소, 미래섬유, 친환경 소재 등 첨단 산업단지와 연구시설을 조성합니다. 염색산업단지도 군위로 이전해 첨단 섬유 복합단지로 조성하는데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부가가치 신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신공항 근접지는 물론 구도심까지 포함해 미래형 주거산업 복합도시인 에어시티도 조성하고 우보면에 군부대가 이전될 경우 국군종합병원을 건립해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산성면, 부계면, 상궁유사면 일대에는 공무원 연수시설, 레저시설, 호텔, 리조트 등을 조성해 문화관광 레저단지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은 2029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인프라와 기본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구상하였으며 산업단지 및 에어시티 등 일부 사업은 신도시 활성화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군위군 개발 면적은 현재 13제곱킬로미터에서 93제곱킬로미터로 약 7배, 산업용지는 0.4제곱킬로미터에서 30.7제곱킬로미터로 최대 75배 늘어납니다. 특히 공항과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으로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늘어나고 현재 2만 3천 명에 불과한 군위군 인구는 신공항이 개항하는 2029년에는 13만 명, 오는 2040년에는 25만 명으로 11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젊은 도시로 사람이 사는 도시로 그렇게 변모될 것입니다. 달성군도 현재 인구 28만이 오는 데는 거의 2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물론 우리 군위는 그것보다는 좀 빠를 걸로 그래 예상을 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대구시는 예산 확보와 민자 유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아파트는 350만 세대, 전체 도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130만 세대는 준공된 지 20년에서 30년이 된 아파트인데요. 연말부터 이어진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보여진 스프링클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권예솔, 박희분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창틀까지 녹여버릴 강한 위력의 불길이 베란다를 덮쳤습니다. 불이 꺼진 뒤 드러난 아파트 내부 모습.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전부 타버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주민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틀 후인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0명이 대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군포시 삼본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재 원인을 따져보니 안방 천장의 전등 누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불로 안방에 있던 주민 1명이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하면서 안타깝게 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화재 사건 속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 설비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데다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 또한 16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돼 서울 도봉구와 수원 영통, 군포 3번 화재 현장에는 스프링클러가 모두 없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 말합니다. 일단 소방차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7분 정도 소요되고 거기서 또 구조나 화재 진압을 위해서 건물 내로 들어가는데도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전에 스프링클러 헤드는 일반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할 수도 있고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제어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가 없는 아파트는 화재 시 재난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뒤늦게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아파트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스프링클러와 같은 안전장치로 화재 피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스프링클러의 효과에 대해 박희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내부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실험 영상입니다. 가연성 물질 나무 더미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1분 경과 후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에서 물줄기가 터져 나옵니다. 불길을 잡는 데 걸린 시간은 약 6분. 소방차가 도착해 진압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골든타임 10분보다 4분 앞당겨 초기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플래시오버라고 해서 한 4, 5분이면은 우리가 화재가 최성기돼서 이제 연속 확산이 되는데 그 단계를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설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프링클러는 건물 내부로 파이프라인이 삽입되어 있고 그 안에는 압력을 받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 70도 이상의 열이 스프링클러에 도달하면 마개를 막고 있던 연결체가 파손되면서 물이 뿜어져 나와 불을 끄게 되는 원리입니다. 현존하는 소방 설비 중 화재 초동 조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문제는 노후 아파트 설치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특히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당시 15층 이하 건물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15층 건물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스프링클러를 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실제로 이제 스프링클러 작동돼 가지고 화재 진압되는 그러한 주거용 공간, 공동주택은 거의 없다고. 무엇보다도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714건의 화재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미설치된 공동주택 245건의 화재에서는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100건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미설치된 주택 화재에서의 사망률이 무려 10배나 높게 나온 겁니다. 안전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는 화재 피해에 더 각별한 주의와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관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뿐만이 아니라 옥내 소화전 설비 사용법에 대해서도 평소에 익혀두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시설 인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형우입니다. 세계적 K-팝 그룹 BTS는 잠시 머물러 있던 곳도 인기 관광지가 될 정도로 그 행적 하나하나가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이를 활용해 관광 활성화를 노리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BTS 소속사 측에서 일부 지자체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관련 조형물 철거를 요구했는데 영덕의 경우도 촬영지 알림판 등을 철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HCN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BTS의 뮤직비디오 화양연화 촬영지로 더 유명해진 영덕 축산면 경정항. BTS 팬들의 단골 여행 장소가 됐습니다. BTS 분들이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에서도 관광버스 타고 올 정도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자 영덕군은 7번 국도변 등 곳곳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영덕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입니다. 이곳에도 BTS가 영덕 경정항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인기 관광지가 된 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BTS 소속사가 지자체의 관광지 홍보 수단을 문제 삼은 겁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 측은 삼척 맹방해변 BTS 포토존에 대해 당사의 등록 상표인 BTS와 아티스트의 성명, 저작물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당사의 지적 재산권 관련된 물품을 모두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척시는 소속사 측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표지판에도 지금 BTS 로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도 이런 거는 좀 없애야 된다고 요청이 들어왔고 이 맹방해변이 BTS 촬영지다라고 표시하는 것까지는 허락을 받았어요. 여기도 그거 관련해서 허락을 받으시고 아직 소속사 측으로부터 공문이나 경고장 등을 받지는 않았지만 영덕군의 입장도 난감해졌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공문으로 접수된 건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공문이 오게 된다면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좀 아쉬운 점은 만약에 오게 된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안내 표지판으로 거의 설치한 정도뿐인데 안내 표지판 등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드는 만큼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글씨 바꾸고 간판 바꾼다고 예산만 낭비하지 저는 그대로 두는 게 더 좋겠어요. 그렇게 글씨 바꾼다고 큰 영향이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현재 영덕 지역에 설치된 BTS 관광 안내 표지판은 대략 6개. BTS의 고유 로고를 제거한 뒤 안내판을 교체하거나 모두 철거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달성군이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복지 위기 가구 집중 발굴에 나섭니다. 발굴 대상으로는 계절형 실업이나 휴 폐업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거나 한파 또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입니다. 읍면 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의 도움을 받아 단전이나 단수 가정 또는 도시가스 공급이 끊긴 가구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발굴한 위기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등의 공적 지원을 해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지재단을 연계해 후원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이나 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이나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이용자는 6개월 동안 한 달에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기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화 서비스로 병원 동행이나 심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취업자 수가 1,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취업자 수는 121만 4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000명 늘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농림어업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 제조업에서는 감소했습니다. 반면 고용률은 57.9%로 0.6%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2달 연속 50%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구는 최대 2년간 대출 금리 중 2%를 지원합니다. 서구 비원 뮤지컬이 2024년에 시작하는 신년음악회를 오는 20일 개최합니다. 이번 무대는 성악과 피아노 등 4개 무대로 진행되며 전석 무료입니다. 달성군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농업인과 교육 희망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 실용교육을 합니다. 영농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9개 읍면을 돌며 진행합니다. 가치론 환경미술전이 오는 20일까지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서사가 있는 폐 물건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작품 27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더불어 방화문을 매일 열어두는 등의 부실한 관리도 문제인데요. 강력한 규제 장치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